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베 정권의 심각한 5가지 오판으로 인해서 이제 일본이 일본을 침몰시키다. 7월 초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했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시켰고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본 여행에 대한 자제 운동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본 반도체를 아예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할 정도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일본 여행 자제 운동으로 인해서 일본의 한국인 여행객 감소로 일본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지금 입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 경제 도발은 가면 갈수록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무엇을 오판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오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5가지 오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 한국인의 냄비 건성이죠. 즉 한국인은 금방 달아오르고 금방 식는다. 오래 가지 않는다. 얼마 못 간다. 이런 얘기들을 아직도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민족은 숨죽이고 근력에 순응하는 민족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민족은요, 옳고 그름을 말할 줄 아는 민족이라는 거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하고, 그릇된 것은 그릇됐다. 그러니까 수정하라라고 이렇게 말할 줄 아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요, 3.1 운동도 그러하고, 4.19 혁명도 그러하고, 5.18 광주 민족운동도 그러하고, 6.29 민주화 항쟁도 그러하고 2016년 촛불 항쟁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즉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지금에 이를 것까지 우리 민족은 민족과 국가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항쟁하고 노력해온 대단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열정적이고 뜨거운 삶을 우리 민족은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냄비 근성이라는 것도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로 인하여 오래가는 뚝배기로 바뀐 지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일본의 오판은요, 한국인은 무식하다, 무지랭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일제에게 식민지를 당했던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러한 가난하고 무지한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경제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중요한 부분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간 칸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1인당 GDP를 놓고 보면 한국은 32,046달러입니다. 일본은 41,106달러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계속 상승 중에 있고 일본의 1인당 GDP는 계속 정체 중에 있다는 겁니다. 무역 수지만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580억의 흑자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62억이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일본은 살림은 하지 못하고 적자라는 거예요. 대외 부채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대외 부채는 3,582억 달러인데 일본은 무려 3조 2,400억 달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부채 비율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빚은 45.6%인데 일본의 빚은 무려 222.2%라는 얘기입니다. 즉 일본은 빚쟁이 국가라는 거죠. 국가 신용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에서 4등급인데 일본은 5에서 6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신뢰 등급도 우리나라보다 2단계나 낮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무시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일본의 오판을 보면 삼성을 무시했다는 거죠.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방문을 했고 소재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일본의 이야기는 제3국에 경유한 반도체 소재 수출까지도 막겠다라는 겁니다. 이에 삼성은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말하고 삼성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일본산 소재를 국내산이나 유럽, 미국 등 제3국이 생산한 소재로 모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본 반도체 부품 소재 업체들이 삼성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환경이 도래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무서운 것은 삼성의 힘인데요. 삼성의 작년도 영업이익은 61조 3천억 원입니다. 위험에 봉착이 되면 결국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이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 없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삼성이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장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돈으로 삼성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삼성은 세계 초인류의 기술력, 정보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기를 빨리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으로서 본다면 한번 하면 한다는 것이죠. 밤잠을 안 잡니다.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몰두를 하고 집중을 한다면 우리나라 민족성은 밤낮을 안 가린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일본인의 말입니다. 2006년 패널 TV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 2006년 현재 20개 품목에서 세계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 2010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무려 17조 3천억, 2010년 일본의 8대 기업, 파나소닉, 소니, 도시바 등등등에서 일본의 8대 기업의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에 미치지 못할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삼성은 아시아의 이류 업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일본인이 유일할 것이다 라고 삼성의 결정은 왜 세계에서 제일 빠른가의 저자 요시카와 로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12년에 지어진 이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에 딱 맞아떨어지는 이러한 대목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인이 일본을 잘 알아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요시카와 로조, 삼성전자의 전 상무는 일본의 미래까지도 예측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은 61조라는 건데요. 이제는 일본 기업 10개를 다 합쳐도 삼성전자의 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본다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힘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흔히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모르고 지나갔던 모든 정보들이 이제는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또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는 조그만한 무엇 하나를 가지고 때로는 엄청난 결집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단결과 협력, 새로움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와 같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죠. 배우기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터넷만큼 좋은 정보처가 없다는 거죠. 조선실록에 의한다면 고려말 정도전은 유배를 당하여 전라남도 나주로 내려갔는데요. 유배 생활을 통해서 정도전은 많은 깨달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무식 한 줄로만 알고 있었던 이 백성들의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지혜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골방에 앉아서 책만 읽는 그런 선비들보다 세상 이치를 더 훤히 꿰뚫고 있는 것이 바로 백성들이라는 것을 정도전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고려 말에 우리 민족이 이러하였는데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지금 이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보복 경제 행위,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입과 입으로 소수에게 통화했다면 지금은 마우스 클릭 하나로 전 세계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마우스 클릭 하나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5번째로 본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위기에서의 응집력입니다. 일본의 정권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래알 같은 민족성이다. 싸우기 좋아하는 민족성이다. 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민족만큼 단결을 잘하는 민족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민족만큼 토론하기 좋아하는 이런 민족이 또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냐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나이를 불문합니다. 신분의 기친을 따지지 아니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불문하고 국가의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제일 먼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거죠. 아베 정권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시기이지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당하고 산 나라, 전쟁 후에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 아베 정권에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